안녕하십니까, 블스입니다. 자, 오늘은 라즈베리파이 8번째 시간 GPIO 부분에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파이를 다루는 분들은 대부분 라즈베리파이를 접하기 전에 아두이노 계열의 MCU를 다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다루었던 아날로그 신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PWM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WM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PWM을 어떻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디지털 온스토어 모듈 DHT12를 어떻게 다루는지, 파이썬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는지,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WM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PWM은 전압을 눈속임하는 거죠. 좀 변조시키는 거.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전류의 흐름을 변경해서 평균 전류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0하고 5V만 존재를 하는 이렇게 디지털 신호. 0하고 5V만 존재를 하는 디지털 신호.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5V가 올라가겠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끄면 이렇게 내로 0V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신호의 특징인데요. 디지털 신호는 전기 신호가 이렇게 각진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겠고,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각지지 않죠.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전기 신호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들어가는 전기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PWM을 이용하게 됩니다. PWM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전압을 조금만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 25%돼 있죠. 듀티 사이클이라고 해갖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25%만 올렸다 내리고 반, 0, 반을 원한다. 그러면 50%만 올렸다가 내리고 75%를 원한다 그러면 75%만 올렸다가 내리고 100%면 100%고요. 이렇게 해서 평균값을 계산하면 0하고 5V 사이에 존재하는 그 중간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디지털 신호를 약간 속여갖고 눈속임 해갖고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방식 PW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WM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코딩하는 방법은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코딩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RPI, GPIO 모드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GPIO 셈 모드에서 GPIO 보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LED 핀을 13번 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GPIO 셋업에다가 그 핀 셋업에다가 LED 핀을 13번 핀을 GPIO 아웃 출력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하고 거의가 아니라 똑같은 그 방식이기 때문에 별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GPIO PWM을 여기가 이제 PWM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13번 핀을 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0에서부터 스타트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ry exception의 그 무한 반복 while문을 써가지고 포문이 또 그 안에서 두 개가 도는데요. 첫 번째 포문은 0서부터 100일이니까 100이죠. 0서부터 100까지 5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50, 15, 20, 25, 30 반복을 하겠죠. 반복을 하는 동안 뭘 하냐면 위에서 선언한 P, GPI PWM이죠. 13번 핀, 13번 핀의 값을 5, 10, 15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LED의 불이 점점 밝아지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밝아지는데 디지털 신호처럼 점등이냐 소등이냐가 아니라 조금씩 점점 밝아졌다가 그죠? 아래쪽에 있는 포문에 의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즉 아날로그 신호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는 10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예요. 그러니까 100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5, 5단계씩
줄어드는 거죠. 100, 95, 90, 85, 80으로 줄어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에 체인지 듀티 사이클 해갖고 LED의 불을 점점점 어둡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트라이 입세션에 키보드 인터럽트 객체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펄스 위드 변듀레이션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GPIO 자원을 반환하는 코드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고 요거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그러면 VNC 뷰어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이 됐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폴더 GPIO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GPIO 해서 자, 빈 파일을 하나 만들겠는데요. 이번에는 아날로그 out.p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코딩을 해보면 임포트 해가지고 RPI 네. 타임 모듈도 임포트를 해주겠고요. set 모드 GPIO 보드에 있는 번호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LED 핀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13번 핀 아까 이용했었죠. 그래서 LED 변수에 13번 핀 지정해 주겠고요. 다음에 GPIO 셋업 LED 핀 GPIO 출력용이겠죠. 그래서 아웃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P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P라는 변수는 GPIO PWM을 담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LED 핀을 100단계로 다음에 P.start 0에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를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종료하면 엔드도 주겠고요. 됐습니다. 자, 트라이 입셉션으로 한번 시도를 하겠고요. 이 안에서 while 문이 들어가고 무한 반복하기 위해서 true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하는데요. 듀티 사이클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렌지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100까지 5씩 증가해라 스텝. 자, change duty cycle DC를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time sleep 조금만 쉬면 되겠죠. 자, 위에 코드 좀 재활용해서 다시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합니다. 100에서 0까지니까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5씩 내려오면 되겠죠. 예, 밑에 똑같겠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인터럽터 인스펙션 객체. 자, 별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하나씩 해제해 줘야겠죠. 그래서 PWM도 종료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GPIO 자원도 해제, 클린업으로 해제하겠습니다. 자, 코딩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코드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사용하는 핀을 PWM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렌즈 함수를 이용해서 포문을 들어가면서 점점 밝았다가 점점 어두게 하는 거. 여기가 핵심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구 설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3번 핀을 쓰기 때문에 자, LED 먼저 제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설치를 하겠고요. 저항도 하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핀을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13번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요 핀을 좀 잘못 꽂은 것 같아요. 13번 핀이 여기가 아니라 135, 13579, 13, 네, 이쪽이겠죠. 자, 13번 핀에 결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업로드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고, 자, 기구를 보면 이제는 그 디지털 신호하고 다르게 LED 불이 점등이냐 소등이냐가 아니라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날로그 PWM 신호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디지털 온스토 아다프루프의 그 DHT11 디지털 온스토 모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HT11을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다프루프의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다프루프사의 공통 패키지를 먼저 한번 설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DHT11 전용 라이브러리를 또 설치를 합니다. 다음에 DHT 소스를 예제 소스도 다운로드하고 설치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DHT11 코드를 코딩함으로써 우리가 그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재활용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메모장에다가 하나씩 좀 붙여 넣겠습니다. 이런 거는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는데요. 인스톨 하는 이런 긴 명령어 있죠. 이런 거는 타이핑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를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거나 우리가 자주 쓰이는 거는 그냥 타이핑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붙여넣은 게 더 좋은 게 타이핑이 좀 길고 좀 글자가 좀 이렇게 난해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나면 제대로 되지가 않고요. 그런 걸 우리가 휴먼 에러라고 하죠. 사람이 낸 에러라고 그러는데 그 에러를 잡기 위해서는 한 글자씩 또 비교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 문서에서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놔두겠고요. 자, 푸티에 접속을 해놨고요. 푸티에서 하나씩 입력을 해서 예. 자, 파이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파이 계정에서 하나씩 입력을 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소스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 좀 옆으로 볼까요? 예. 하나씩 하면 되는데요. 먼저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해보기 위해서 sudo apt get update 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복사를 해서 푸티에서 파일을 붙여넣기 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만 바로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뭐 저는 기존에 하도 계속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더 이상 업데이트 할 게 없다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업데이트 할 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 두 번째가 이제 DHT11 전용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명령이겠고요. 자, 먼저 이것도 지금은 방금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할 때 다른 걸 하다가 했을 때는 한번 업데이트를 꼭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DHT11 전용만 한번 라이브러리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저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끝나는데 안 되어 있다면 조금 설치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git에서 한번 소스를 한번 당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스 요 과거에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요 폴더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미 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요 폴더인데요. 요거를 지워버릴게요. 됐습니다. 지웠고요. 가서 다시 한번 자, 그러면 adafruit DHT11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가 다운이 됐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 보시면 adafruit python DHT11 폴더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셋업 파일을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썬이라고 했는데요. 파이썬 3을 쓰고 있기 때문에 3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셋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같이 사용이 되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3점대도 한번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가 다 설치가 됐으면 이제 회로 구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회로 구성은 뭐 별 특별한 건 없고 GPIO 4번 핀, GPIO 4번 핀 여기입니다. 7번 핀 여기다가 DHT11을 연결을 해서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이니까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V와 그라운드 핀을 이용해서 어, 그 전기를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LED를 뽑겠고요.
DHT11 모듈을 봤는데 DHT11은 이렇게 봤을 때 핀을 봤을 때 가장 왼쪽이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데이터 가장 오른쪽이 VCC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조사에서 만들 때마다 조금씩 핀의 위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눈으로 확인해서 데이터 핀이 어떤 건지 그라운드 핀이 어떤 건지 그 VCC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한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히겠고요. 저는 지금 왼쪽이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VCC입니다. 그래서 VCC 5V 연결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받아야 되겠죠. 데이터는 아까 소스 코드를 보면 GPIO 4번 핀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GPIO 4번 핀, 7번 핀이죠. 이렇게 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결선을 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코딩은 여기 보시면 아다프루프 라이브러리 가져오는 거하고 이렇게 센서는 아다프루프 DHT11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while문이 돌면서 무한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소스 그대로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이드 소스인데요. 아다프루프에서 우리 DHT11을 쓰기 위해서는 소스를 이렇게 쓰면 된다고 배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요거 쓰면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아다프루프 라이브를 다운받았죠. 그래서 그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그젠플 폴더가 있고 여기에 몇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제가 열어볼게요. 아다프루프 DHT 파일을 열어보면 뭐 구구절절히 주소 이거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쓰여 있고 밑에 보시면 간단한 사용법, 예, 이렇게 사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예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또 하나 볼까요? 심플 테스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것도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여기는 DHT22네요. 11을 쓸 경우에는 이걸 21을 숫자 11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이드 코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써라. 뭐 간단하게만 뭐 보면은 그 습도하고 온도가 그죠? 그 에러가 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그 온도를 찍어라, 출력을 해라. 그죠? 그래서 템프하고 휴미디티 변수에 담아서 이걸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일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라, 트라이 어겐 나오겠고요. 그래서 요 소스를 가지고 제가 조금 간략하게 주석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조금 간략하게 소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 핀을 쓰겠고요. GPIO 4번 핀을 쓰겠고 습도와 온도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센서 저기 핀 4번 핀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엔드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겠죠. 둘 다 만족을 하면 템프하고 휴미니티를 화면에 출력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트라이 어긴해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그 아다프레프에서 제공한 레제 소스를 간단하게 정리한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응용해서 어차피 두 개의 변수의 값이 들어온 거니까 이 값을 가지고 어떤 다른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요. 템프 휴미.파일이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id를 이용해서 열겠습니다.
자, 소스는 지금 코딩하는 것보다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되겠고요. 자, 저장을 하겠고요.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온도하고 습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는 28도라고 그러고요. 섭씨 28도로 나오고 습도는 52%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언제든지 중단하고 싶을 때는 뭐 컨트롤 C 이용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좀 하자면 뭐 푸티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푸티에서 파이썬 명령을 실행해서 자, GPI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됐고요. 여기 보면 템포 휴미디티 파이 요거죠. 그래서 수도 권한으로 파이썬 3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겠다. 어떤 거? 템포 휴미디티 파이.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해서 이렇게 값을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ID는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로 런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푸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다루는지, PWM을 어떻게 다루는지, PWM 다루는 방법은 굉장히 쉬웠어요.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지가, 모두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쉽게,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DHT11 같은 건 아다프로프사에서 제공하는 것도 제조사에서 다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그 가이드 코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이드 코드에서 실행을 해보고 그 값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